안녕하세요. 전원회로 설계연구소 로드리크입니다. 오늘은 전자회로 실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측기인 파워서플라이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파워서플라이가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습 기초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파워서플라이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는 파워서플라이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220V의 전원을 온오프 하기 위한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스위치는 요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를 조절하기 위한 이렇게 노브가 있죠. 이 서플라이는 듀얼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이 정확히 똑같은 동작을 하고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딱 대칭되게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출력을 뽑기 위한 이렇게 바나나 커넥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인데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30V 3A라고 하는 거는 출력 가능한 최대 전압 전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90W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출력을 5V로 하면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류는 18A가 되는 게 아니라 3A예요. 자, 반대로 어떤 파워 서플라이는 60V, 30A, 600W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파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러한 리니어 타입이 아니라 스위칭형으로 개발된 타입인데, 내가 출력 전압을 낮게 사용하면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V로 사용을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류는 10A로 제한이 되고요. 만약에 30V로 사용을 한다. 이때 최대 전류는 20A. 자, 반면에 내가 10V로 사용을 한다. 이때는 600을 10으로 나눈 60A가 아니라 30A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워는 스위칭형으로 개발이 된 건데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자, 그리고 이 타입은 아웃풋 스위치, 이 출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 타입인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고로 파워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아웃풋 스위치가 있는 타입의 파워를 구매하시는 게 실험을 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출력을 사용을 해서 어딘가에 PCB에 연결할 때 그 PCB가 전원 회로이거나 여기에 큰 용량의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스파크가 터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웃풋 스위치가 있는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켜가지고 온오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타입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류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220V 전원 스위치 자체를 온오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 그라운드 단자가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라운드 단자는 내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220V 접지 있잖아요. 그 접지랑 연결이 돼요. 프레임 그라운드라고 하죠. 요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하실 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그라운드 단자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특정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를 쇼트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원하는 출력 전압으로 조절하시고요. 해당 PCB에서 이제 필요한 공급 전압이겠죠. 그리고 대상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류보다 여유롭게 전류 한계치를 설정을 해요. 만약에 해당 PCB가 12V에 1A를 먹는다. 그러면은 요 노브를 세팅을 할 때 1A 이상으로 세팅을 해야 당연히 PCB에 이상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 PCB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0A로 세팅을 해놓고 서서히 증가를 시킵니다. 0A로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는 이 노브를 반시계 방향 최대로 돌려놓고 전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상태에서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증가를 시키면은 요 전류가 점점 증가하다가 요 1A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자, 근데 반면에 만약에 그 PCB가 문제가 있는 PCB라면은
이 1A에서 멈추지 않고 전류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그러면은 전원 공급을 제거를 하고 PCB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극성에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회로가 전원 회로이거나 큰 용량의 전해 캐pa시터가 있으면은 단자를 연결하는 순간 스파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혹시라도 중고로 구매하시고 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요,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전압 노브를 돌렸을 때 출력 전압이 0V부터 시작해서 해당 파워의 이 사양까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단자를 이렇게 쇼트를 시키고 나서 전류 요 노브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은 0A서부터 이 최대 출력 전류까지 증가할 거예요. 그때 이 CC라는 이 단자에 불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파워 서플라이 내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원 트랜스 그리고 정류 평월 회로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사용된 이 철판이 이 방열판으로서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 다이오드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브릿지 다이오드 그리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정류 평월 회로를 구성을 하고, 여기 뒤에 방열판에 고정되어 있는 이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OP앰프를 이용한 전압 제어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전원 회로를 설계를 하게 되고, 우리 외국 자료에서는 이러한 설계 방식을 시리즈 레귤레이터 방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요거는 큰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양으로 설계가 하게 되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7805 있잖아요. 여기 단자가 3개 있죠. 입력, 그라운드, 아웃풋. 이제 요게 사실은 요런 거랑 동작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 칩 안에 이런 전원 트랜스랑 캐패시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안에는 OP앰프랑 트랜지스터가 안에 반도체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TR, 여기에 있는 OP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몇 가지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시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면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설정한 출력 전압이 있으면은 그 출력 전압으로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요. 현재 출력으로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 전류계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파워 서플라이를 점검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 출력 전압 노브를 돌렸을 때 0V에서 30V까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전류를 확인해 주실 때는, 자, 먼저 출력 전압은 30V가 아니라 0V. 자, 이때도 0V가 아니라 살짝 높게, 자, 한 이 정도, 1, 2V 요 수준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전류는 끝까지 돌려주세요. 0A로. 자, 그리고 이러한 바나나 출력 커넥터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두 단자를 쇼트를 시켜줄 거예요. 자, 연결하시고 이렇게 쇼트, 그리고 반대쪽 채널도 마찬가지로 바나나 커넥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출력 단자를 쇼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채널에 이 CC LE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출력 전류를 서서히 증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력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출력 전류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점은, 내가 지금 전류를 더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이때는 전압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자, 그러면은 전류가 더 증가하기 시작하죠. 요거는 요 도선이 갖고 있는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그 차랑 이 차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전압을 더 키워주고 그 상태에서 전류를 조금씩 더 증가를 시키면은 이렇게 CC 동작이 계속해서 걸리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채널이 모두
3A까지 정상적으로 증가하는지 봐주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은, 자, 제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했는데 이걸로 도선에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도선에서 열이 발생해요. 지금은 전원을 인가하기 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는 않는 상태인데, 도선도 저항 성분이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그거에 의한 전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도선을 만져보면은 살짝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너무 장시간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 채널 모두 지금 3A까지 이상 없이 동작을 하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온도를 다시 한 번만 좀 더 관찰해 보면은, 자, 이렇게 양쪽 전선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선에서 전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출력 커넥터도 살짝 뜨겁죠? 지금 50도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만약에 지금 테스트에 사용한 이 전선을 조금 더 굵은 걸 썼다면은 당연히 이 온도는 지금 50도가 아니라 뭐 40도 이런 식으로 더 낮겠죠. 그 이유는 굵은 도선의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커넥터를 빼는데 굉장히 선이 뜨끈뜨끈합니다. 이 PCB에다가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볼게요. 이 PCB 같은 경우는 포워드 컨버터로서 24V를 입력을 하면은 5V를 출력하는 PCB인데요. 자, 여기다가 24V로 세팅을 하고 전원을 인가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 PCB가 지금 얼마의 전류를 먹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최하로 0A로 맞춰놓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CB의 입력 단자에 악어 단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악어 단자를 입력하니까 CC가 걸려버렸죠. 요거는 요 PCB가 필요로 하는 전류가 있는데 지금 그만큼의 전류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미트가 걸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류를 서서히 증가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전압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PCB가 정상적으로 독자를 하면은 이렇게 CC 기능이 풀리고 PCB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CB에 전원을 인가하실 때는 이 PCB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먹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CC 기능을 활용해서 서서히 전압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동일한 경우에 CC 기능을 3A로 아예 풀어놓고 해버리면요, 처음에 내가 전원을 인가할 때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CC 기능을 활용해서 전류가 서서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파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 자체가 뭐 사용 방법이나 구조, 회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달고 사는 장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지간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는데 혹시라도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이 내부에 트랜지스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런 트랜지스터 위주로 점검을 해보시면은 쉽게 고장이 난 부분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파워 서플라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